안녕하세요. 로비오트TV의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프리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월간 견적의 시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해당 견적은 10월 19일 기준으로 제가 촬영을 했고요. 아직 3070이 나오기 이전이며 11월 초에는 라이젠 5000번대 즉 젠3가 나온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가 사무용 견적입니다. 인텔 펜티엄 골드 G6400 그대로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666 삼성 제품이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3200CL22 제덱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괜찮은 제품인 에센코어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에센코어도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요. 굳이 오버클럭이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텔 내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일 메모리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SSD는 계속 P&I 엑셀레이터 CS2312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가형에서는요. D램이 있는 애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탑재되어져 있는 컨트롤러가 바라쿠다 120이랑 동일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성능이 860 에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괜찮은 편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실리콘 모션, 뭐 파이썬 등등 회사가 많죠. 비슷비슷은 하지만은 이 제품 혹은 WD 블루 3D를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번호로 고가 사무용이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르누아르 멀티팩이 판매가 되면서 르누아르로 구성을 했고요. A520 혹은 B550 이쪽 라인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보드를 써야 돼요. 500번대 보드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520, B550, X570을 사용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3400G로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3400G와 4코어 8스레드 구성이지만은 르누아르 CPU 같은 경우에는 마티스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PU 성능은 훨씬 더 좋은 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 동일하게 게일, 이번에는 게일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왜냐? 수동 오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에센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D에 넣었을 때 간혹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게일이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꽂았을 때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저장 용량을 좀 더 사용하실 분들은 하드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니면 SSD를 500GB를 장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00G 같은 경우에도 멀티팩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벌크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AMD 르누아르 멀티팩은 정품과 동일합니다. 다만은 박스가 없고요. 그리고 쿨러는 무조건 레이스 맥스로 고정이 된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립비 포함하고 배송비 포함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성능도 배가 8이기 때문에 딱 무난무난하고요. 롤이라든지 발로란트 같은 약간 이런 캐주얼 게임 하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르누아르를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FHD 저가형이에요. 가성비는 이제 RX 570이 다 거의 다 단종이 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RX 5500 XT 혹은 GTX 1650 슈퍼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성능이 조금 더 좋고 안정성이 높은 GTX로 구성을 했고요.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했을 때 충분히 성능이 괜찮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 자릿수 프레임 평균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는 3500X가 들어왔기 때문에 3500X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ASUS EX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3500X를 사용할 때는 CPU 수동 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 A320 EX 게이밍 이외에는 뭐 딱히 선택지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PBO 활용하실 거라면 당연히 EX 게이밍이 전원부가 가장 괜찮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나는 게임 설치를 좀 많이 하고 잘 안 지우는 편이다. 한번 설치하면 계속 쭉 이어간다라고 하시면은 SSD 1테라로 변경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특히 요즘 뭐 콜 오브 듀티 워존,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사이버펑크 역시도 지금 일단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 트리플 A급 게임들이죠.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SSD 1테라를 구성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캐슬론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죠.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클래식보다 좀 많이 나았고 클래식의 개선 버전이기 때문에 캐슬론으로 구성을 했고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상당히 잘 만든 스탠다드급 파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FHD 고가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텔로 당연히 구성을 했고요. 게이밍은 아직도 인텔 더 낫다. 물론 이제 AMD 4세대가 11월 5일날 제대로 벤치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내용은 또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12월 달부터 견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저는 최고 프레임보다도 평균 프레임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최고 프레임은 결국에는 그래픽이 낼 수 있는 최대 한대이기 때문에 CPU는 거의 상관이 없고 평균 프레임과 최저 1% 프레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인텔을 많이 따라잡았는데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하거나 총 풀로 구성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혹은 인텔을 뛰어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라이젠으로 다시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인텔 훨씬 더 괜찮다. 그리고 케이스는 우퍼고 파워는 600W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 2060 슈퍼를 넣었기 때문이죠. RTX 2060 슈퍼 솔직히 지금 구매하기는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3060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 메인스트림급도 결국엔 나와요 언젠가는. 근데 3070이 10월 말로 미뤄졌고요. 2060 슈퍼 FHD 등급에서는 풀옵션 갈고도 어지간한 게임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2060 슈퍼를 아직까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왜냐 100만원대 110만원대 120만원대 이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픽 카드가 현재로서는. 아니면 아싸리 존버를 해서 3060이 완전히 나와서 물량이 풀린 다음에 국내 수급이 안정화가 될 때쯤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600W로도 충분합니다. 왜냐 권장 파워가 550W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10만원 조립비 포함해서 딱 1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내면서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400에 쿨러는 딱히 필요 없어요. 그리고 H410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제가 벤치를 해드렸었죠. 구성하는 게 가장 괜찮고 무난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QHD 게이밍 저가형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을 제가 안 넣었는데요. 19일 기준으로는. 왜냐 상위 올라갈 때는 이미 3070이 나올 거예요. 거의 70만원대 초반 80만원대 초반 사이에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RTX 3080도 750W 골드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2070 슈퍼랑 동일하게 700W급 브론즈 혹은 700W급 골드를 구성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700 같은 경우에는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보드 스틸 레전드로 가도 충분히 전력 해제는 해제를 했을 때 사용을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램 오버를 수동으로 하지 않으실 분들은 3200 클럭 메모리를 넣어도 딱히 문제가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은 160만원대 전후 170만원대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난 이거보다도 지금 당장 라인 나우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RTX 2070 슈퍼로 가셔야 된다는 점, 그때 옵션 타입을 꼭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3070은 RTX 2080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FHD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QHD 4K로 가면은 당연히 신제품 새로 나온 그래픽 카드들이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온다라는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마이크로니스 마스터 M80이에요. M60은 120mm 팬이 다 달려 있지만은 얘는 140mm 팬으로 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 성능은 좀 더 낮고요. 확장성도 조금 더 낮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고가형 QHD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오버가 가능하도록 삼성 시금치 8기가 2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램오버 포텐은 지금 당장 3200 메모리보다 2666쪽이 훨씬 더 수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666으로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알다시피 에이수스 터프 미만 잡입니다. 나머지 다 살 필요 없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55년을 넣었어요. 55년이 제가 알기로는 만원인가 2만원 차이예요. 일반 노노씨 버전과 한 6만원 7만원 차이 났으면 그냥 노노씨를 넣겠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럴 거면 그냥 50버전 넣는 게 훨씬 나아요. 무조건. 왜냐 조금이라도 클럭이 높게 유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프레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동일 그래픽에서 OC가 되건 OC가 안 돼 있건 미친듯이 오버클럭이 들어가져 있건 뭐 상관이 없어요.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만원 차이라면 노려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190만원에서 약 200만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Z490 V 제품으로 넣었어요. 원래 저는 M 제품을 넣었는데 그 M 제품의 ATX 버전이 Z490 V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 포텐이 M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10700K 벤치마크를 했을 때 일반 시금치 C다이로 4133MHz를 넣었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네모버 포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터프보다도 약간은 더 저렴하다라는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만 벌크이기 때문에 상자는 없다. 그래서 조립형으로 구매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4K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번에 좀 이쁘게 좀 꾸며보려고 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아이구즈 아이언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전면에 3열 순행이 달려져 있고 커스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대 미만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핑크, 화이트, 블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3080으로 구성을 했어요. 굳이 3090, 3080과 게임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VRAM 차이라든지 약간의 좀 클럭 성능 이런 뭐 쿠다가 더 들어가고 RT가 더 들어간 점은 있기는 한데, 게임 성능에서는 그다지 올라가야 될 그런 건덕지를 저는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80로 넣었고요. 다만 로그 스트릭스로 넣었습니다. 터프보다도 훨씬 파스 점수가 잘 나왔고, 그리고 로그 스트릭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쿨링 성능도 좋고 성능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메인보드는 에이픽스로 넣었습니다. 왜냐, 램오버, CPU 오버 둘 다 할 거면 얘가 짱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당장에는. 물론 저는 MSI를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지만 유니파이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에요. MSI 매그 유니파이 나쁜 선택지는 아니지만은 저는 오히려 램오버 포텐이라든지 CPU 포텐, 오버클럭 포텐까지 생각을 하면은 에이펙스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CL14 비다이 16기가 두 장으로 넣었고요. SSD는 일단 NVMe M.2로 넣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게 크게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AAA급 게임들 GTA 5, 모넌 이런 게임들에서는 로딩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3타로까지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 이외에서는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게임 설치 많이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1테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대 출시가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시적인 가격은 300만원 미만대에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용 견적은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 라이젠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어도비 계열에서 큰 성능 향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라이젠으로 가는 게 더 맞다. 물론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쿨링 성능도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작업용에서는 이제는 AMD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당연히 마음에 걸리겠지만은 그런 부분 다 종합을 해서 작업용 견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만들 거예요. 11월에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뭐 견적이라든지 뭐 쿨링 벤치마크 성능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1월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제 재밌는 시즌은 다 끝난 것 같아요. RTX 시리즈도 이제 저가형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급형 라인업이죠. 메인스트림급이랑 그리고 라이젠 3000번대 이후인 5000번대 3세대 제품들이죠. 나온다라는 것들, 그리고 인텔 11세대 제품들이 속속속 루머가 나오고 있고, 이제 AMD 빅나비가 11월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